주권방송 가난한 교회를 향한 시대의 징표입니다. 오늘은 특집 방송으로 칼 파르팔기 사건 28주년을 맞이하여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가를 주제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건으로 인해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 115명의 고귀한 분들을 기억하고 또 고통받는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세월호 학살 사건에서도 9명의 실종자가 돌아오지 못해 기다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항공 즉 칼 8582 사건도 115명 전원이 실종되어 그 가족들은 28년 동안 아직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대체 왜 이 사건이 일어났고 또 전두환 정권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를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방송 진행 형식으로 주권방송 권호혁 대표님이 궁금한 사항을 저에게 묻고 또 제가 그동안 조사한 대로 답해보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칼 8582 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집행위원장 신성국입니다. 네, 저는 주권방송 대표 권호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 먼저 이게 1987년 네. 11월 29일 정말 28년 전에 이 칼 8582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기억이 많이 사라지고 이 사건에 대한 이해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먼저 간단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87년 11월 29일 오후 시간대 대한항공 858 편이 실종 사고가 났습니다. 출발지는 이라크 바그다드였고 도착지는 한국 김포공항이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중간 경유를 하는데 아부다비 공항과 방콕을 경유해서 김포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입니다. 그런데 11월 29일에 아부다비 공항을 떠나서 태국 방콕을 향해 오다가 그 중간에서 실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안기부는 안다만 해역에서 사고가 났다. 사고 시각은 오후 2시경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지점과 시간이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기부 발표 또 그 현지 버마 사고 조사 보고서, 그 교통부 사고 조사 보고서 이 사고 위치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위치가 다르게 되면 사고 시간도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 사고의 정확한 사고 지점 그리고 시각을 아직도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당시 그 전두환 정권은 이 사고를 북한에 의한 폭파 테러 사건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 발표 내용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28년 동안 재조사와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이 사고의 그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그 가족들이 요구하는 재조사 그 의문점이 크게 네 가지로 우선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항공기에 탑승한 115명의 시신 한 구도 발견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이게 아무리 그 공중 폭파가 돼도 시신은 다수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까지 한국의 역사에 다 이것은 입증된 겁니다. 또 그 비행기의 블랙박스를 왜 회수하지 못했는가? 이거는 어떤 비행기도 그 이 바다에서 아무리 수심이 깊더라도 블랙박스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항공기 사고 조사는 대체로 2년 정도 걸쳐서 조사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 열흘 만에 사고 수색을 끝냈고 그리고 이후에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조사가 부실했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서둘렀는가? 이거에 대한
가족들의 궁금증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안기부가 김현희는 북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당시 그 화동 사진을 내놨어요. 화동 사진은 1972년 11월 2일에 그 남북 2차 조절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대표로 간 장기영에게 김현희가 꽃다발을 줬다. 그때 중학교 1학년 정도 됐을 쯤에 예. 장기영 대표에게 꽃다발을 준 것이 나다. 그래서 그 사진을 안기부가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동 사진을 거짓으로 판명됐고 또 나중에 국정원이 이것은 그 자기들이 제시한 이 사진은 사실 김현희 것이 아니다라고 또 시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적인 증거물까지도 안기부는 거짓으로 속였습니다. 재조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다음에 그 각 나라마다 어떤 테러범에 대해서는 이 사법적으로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현희는 어떻게 했는가? 115명을 항공기 테러로 살해했다는 그 범인에게 불구속 기소를 시켰어요. 그리고 한 번도 구속 수감된 적이 없습니다. 안기부 안가에서 보호해주면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고 15일 만에 노태우가 대통령 특별 사면을 시켜줍니다. 어느 나라에서 테러범을 인기 탤런트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법적인 특혜를 베풀어주고 심지어는 안기부가 채용한 작가를 통해서 책도 써줍니다. 이게 말이 되는가? 그죠? 가족들에게는 그렇게 모질게 정부가 대했으면서 김현희에게는 온갖 특혜와 또 국가적인 그런 예우를 다 해줬습니다. 이것은 이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김현희에게 공개 토론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 그 들을 때마다 막 새롭네요. 예, 정말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예. 안기부가 채용한 작가 통해 가지고 뭐 여자가 되고 싶어요. 뭐 이런 책을 썼다는 거죠. 이제는 여자가 되고 예. 싶어요. 일단 좀 다뤄볼 네. 건데요. 자, 저희가 그 우리 신부님하고 여러 차례 이 카네기 방송을 주제로 해가지고 방송을 제작했는데 그 28년이 다가오면서 점점 저희 그 유튜브 채널에 네. 그 카네기 영상에 유독 많은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가짜라고 그러냐? 네. 예? 막 그 신부님에 대한 막 험담도 하고 그러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댓글들이 달리는 거 보니까 그 댓글 다는 사람들이 뭐 결국은 이제 그 정부 측에서 네. 활동을 하거나 댓글 그런 입장을 부대들 있죠. 가지고 있을 텐데 네.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주제를. 네, 그럼요. 네, 그러죠. 그래서 일베의 공격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네.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가지게 된 이유를 한번 먼저 말씀을 해주십시오. 맞습니다. 저는 그 일베가 저를 공격해도 네. 이 사건이 계속 사람들 입에서 회자되는 게 네. 저에게는 너무나 유리하고 또 저에게는 그 참 반가운 일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만나게 된 것은 그 2003년도 네. 5월경 이 사건 피해자 가족들 이분들은 유족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실종이니까. 예, 그죠? 실종이니까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가족회라고 불러요. 그 가족회 임원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물론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만나서 자세하게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또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이분들이 겪은 그 억울함 그리고 고통 또 분노 이것을 제가 느꼈어요. 이분들이 왜 지금까지 이걸 손을 못 놓고 있는가? 그랬더니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죠? 너무나 많은 의문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냐? 자기 남편을 살려내라, 자기 자식을 살려내라.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숱한 의문을 니들은 왜 우리한테
대답을 해주지 못하느냐. 좀 명확하게 예? 그리고 우리가 의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진실을 좀 알고 싶다는 건데요. 가족으로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안기부나 국정원이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사건의 진상규명 그 집행위원장을 맡으면서 저도 몰랐던 것이 많으니까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또 외국에서 있는 자료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제가 이 사건에 빠져들게 됐어요. 상식적으로 봐도 이거는 모순 투성이야. 허점 투성이야. 그리고 2007년도 10월 달에 우리 가족회가 그 안기부 수사 기록, 검찰 기록, 그다음에 김현이 자필 진술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 공개 청구를 했어요. 그 자료를 공개해달라. 그래서 무려 7년 만에 대법원까지 가서 검찰은 안 내준다고 합니다. 끝까지. 근데 우리가 7년 만에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어요. 2007년도에 소송을 제기하셔가지고 아니죠. 그러니까 7년 또 걸렸으니까 2001년도 2001년도에 소송을 제기해서 2007년도에 우리가 겨우 확정 판결에서 정보공개 청구해서 받아냈습니다. 사건 수사 나고 기록을. 20년 만이네요, 그죠? 네? 사건 나고 20년 만. 그렇죠. 겨우 그걸 받아냈는데 그걸 수사 기록을 안 내주는 이유를 봤더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정말 이것은 수사 기록이 아니고 대하 추리 소설입니다. 정말 이거 엉터리 작품이에요. 이거 누가 봐도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 안기부가 검찰이 허술을 한가. 결국은 이런 가족들의 그 진상규명 요구가 당연한 거를 제가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또 이 사건을 이렇게 관심을 갖고 활동에 참여하게 된 것은 우선 우리 신부들은 이 사회에 그 억울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그들의 몫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짓이 있으면 이걸 바로 잡고 진실을 우리가 또 밝혀내야 되고 바로 세우고 또 우리나라는 이게 남과 북의 분단 상황에서 지금까지 박정희 전두환 또 이명박근혜 이런 정권은 항상 분단 상황을 악용해서 간첩 조작 사건을 무지하게 양산했어요. 그래서 사람도 죽이고 이것을 막아내야죠 이제 비극적인 일들을. 결국 우리가 그럼요. 결국 또 우리가 당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분단의 희생양이 없도록 우리 성직자들이 발벗고 나서야 된다. 그냥 하나의 어떤 양심의 어떤 소리죠.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사건을 관심을 갖고 그동안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 13년 되셨네요. 그래서 진상규명위원회를 그때 이제 결성을 하신 거예요. 진상규명위원회는 그 전에 제가 하기 한 2년 전에 있었지만은 뭐 이렇게 큰 활동을 못했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2003년도 한 10월부터 우리가 다시 재조직해서 이제 뭐 좀 제대로 좀 해보자.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죠. 많은 어려움도 계셨을 테고 또 보람도 있었을 테고 그래서 지금 한 13년 이제 되시고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정말 우리나라에서 그 이념과 관계된 그런 어떤 문제를 끌어안고 해결한다는 것은 정말로 북한이 어떤 그 검영된 사건은 특히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그 뭐 바위에 계란치기식으로 참 힘든 싸움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을 떠나서 정말 이 잘못된 것은 바로 잡자. 그리고 이런 엄마들의 그 억울한 그 눈물을 이렇게 보면은 손을 뗄 수가 없어요. 이제 벌써 28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 뭐 30대 되신 이제 엄마도 있고 그다음에 50대 되신 분들이 이제 나이가 지금 벌써 이제 80이 다 돼가요. 그 엄마들이 그렇게 이 싸움을 위해서 힘없는 상태에서도 끝까지 나는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난 끝까지 눈을 감을 때까지 싸우겠다는 그 엄마들의 결기를 보면서 지금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걸 손을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래서 엄마들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서로가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어려움도 많지만 또 나름대로 보람도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그 우리가 받아낸 자료를 보면은 아 진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보면 볼수록 제가 그 이 싸움을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저는 또 보람도 있고 예, 어렵기 때문에 더 보람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엄마들이 그 의지가 참 강합니다. 예, 28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이 세월호 사건의 그 엄마들처럼 그죠? 이제 앞서서 엄마들이 이렇게 투쟁하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 세월호 사건은 젊은 엄마들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세월호 사건 이전에 28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 끝까지 해야 되겠죠. 네. 그 책 두 권 쓰셨어요 관련해서. 네. 전두환과 김현희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쓰신 게 헤로데와 전두환. 네. 그래서 이렇게 주로 전두환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두 권. 네. 제목에. 전두환. 예. 그래서 이게 어떤 관련이 있다고 보시기에 이렇게 하셨는지요? 이 칼 858기 사건의 중심에는 전두환이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 말기. 말기. 예. 전두환의 칼 858기와 전두환은 같이 가는 거예요. 전두환이 누굽니까? 존재가 그 사람의 존재가 그 사람의 행위를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 삶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전두환이 누군가? 그죠? 박정희가 죽은 다음에 독재자 박정희가 죽은 다음에 80년도 우리 민주화의 봄을 꺾어버린 사람, 짓밟은 사람, 학살자 아닙니까? 이 사건이 칼 858기 사건이 일어나는 해가 중요합니다. 그 시기가 1987년 11월 말 무엇이 있었습니까? 전두환 정권 말기죠. 전두환에게는 그해 12월 대선이 생과 사가 달린 문제였어요. 그렇죠. 이명박하고 비슷한. 네. 그래서 87년도를 보면은요. 간첩 조작 사건이 유독 많아져요. 수지김 사건 1월 달에. 11월 그것도 87년 1월 달에 있던 수지김 조작 사건. 박정철 고문 치사 사건 나왔죠. 60 항쟁, 6.29 선언이 있었죠. 이 전두환 정권 7년 내내 안기부, 검찰, 경찰을 총동원해서 간첩 조작 사건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12월 16일에 13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전두환이는 선거 결과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 있었어요. 그래서 전두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 민정당 후보 노태우를 적극 지원해야 돼. 노태우가 승리해야 전두환 목숨이 살아남습니다. 정부가 무슨 짓을 안 했겠습니까? 87년 6월 항쟁 비롯해서 이 민중들의 투쟁에 의해서 거의 군부 독재가 거의 위태위태한 상황으로 갔었다는 그럼요. 거죠. 그때는 국민들이 정말로 그 양김이 분열됐어도 양김 분열이 13대 대선의 그 민주 세력의 패배가 아니었어요. 양김이 분열됐어도 노태우는 3등이었습니다. 이것이 여론조사에 나왔어요. 이것도 다른 데가 동아일보에서 나왔어요. 다른 언론은 아니고. 그죠? 그런데 이 칼 858기 사건이 결정적인 그런 패배의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못해도 인정 안 돼. 그래서 전두환의 수직이었던 안기부가 가만히 있었겠냐. 당연히 북풍을 일으키고 이념을 자극하는 그 작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칼 858기는 당연히 전두환 작품이다. 전두환 정권, 그죠? 전두환 정권이란 말보다는 전두환 작품으로 봐요. 전두환 작품. 그래 전두환이 나를 고발해라. 나를 고발했으면 좋겠어 전두환이가. 이는 보십시오. 그죠? 수천억 그 비자금 만들어서 아직까지도 갚지 않고 그러면서 얼마나 거짓말이지 29만 원뿐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사람들은 그래요.
전두환과 칼 858 사건을 잘 구분하거든요. 분리합니다. 네. 전두환은 싫어해도 비판해도 칼 858 사건은 그 당시 안기부가 발표한 것을 믿습니다. 안기부가 누굽니까? 그죠? 전두환의 수족인데 네. 곧 전두환이 안기부고 안기부가 전두환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런 맥락에서 전두환과 칼 858 조작 사건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지금 이제 뭐 분단 상황이라 분단 트라우마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북한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 분열적인 사고를 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었어요 그동안. 네. 그래서 전두환과 칼 사건 자체를 이제 분리해서 보는 경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그런 그것도 이제 분단 트라우마의 결과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자 이제 조작임을 증명하는 결정적 단서 중에 하나로 이제 말씀하셨던 게 안기부 무지개 공작 이 얘기시거든요. 그 목적 내용 요거에 좀 소개해 주세요. 이 칼 858 사건이 저는 조작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 근거는 무지개 공작이었어요. 우리가 함부로 이것을 그 추정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무지개 공작 안기부가 만들어낸 무지개 공작을 보면은 이 사건이 철저히 전두환 정권의 안기부에서 기획되고 실행된 작품이에요. 이 공작이라는 게 구체적인 그 기획 문서로 다 나왔죠. 확인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것도 이놈들이 숨기고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2007년도에 그 통일뉴스의 김치관 기자가 이 무지개 공작을 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그것도 받아낸 겁니다. 그것도 다 전문을 주지 않고 표지. 예, 아주 일부 2장짜리 표지만 줬는데 그 안에 이미 거기서 다 담겨 있어요. 그 무지개 공작에 대해서 제목과 그 목적 내용을 제가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무지개 공작은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북계 음모 폭로 공작. 그죠? 자기들 스스로 공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지개 공작의 목적 11월 29일 미얀마 상공에서 폭파 실종된 대한항공 여객기 사건이 북계의 테러 공작임을 폭로한다. 북계 만행을 전 세계에 규탄하여 북계를 위축시키고 국민들의 대북 경각심과 안보의식을 고취함으로써 가능한 대선 사업은 대통령 그 선거 그 사업 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한다.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안기부는 이제 지금 국정원의 전신입니다. 안기부는 이 사건을 북한의 테러 소행으로 몰고 가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13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 후보 민정당 노태우에게 유리하도록 지시를 내립니다. 이것이 무지개 공작.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만들기 위한 안기부 대선 개입 프로젝트였습니다. 내용은 뭐냐? 근본 사건은 북계가 아국의 우리 남한이죠. 남한의 대통령 선거 및 88 서울 올림픽 방해를 위해 자행한 사건으로 이제 이걸 만들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개 공작을 보면은 칼 858 사건이 조작 사건의 근거로 입증된 겁니다. 왜냐하면 무지개 공작 시행일이 1987년 12월 2일입니다. 그러면 이 칼 858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한 3, 4일 지났죠. 3, 4일. 네. 예. 그러면 이게 어떤 그 공작이라는 것은 특히 국가의 어떤 그런 그 정보기관의 공작이라는 것은 그날 만들어서 그날 실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죠? 사전에 구상하고 또 기획을 하고 또 결제를 받고 마지막 실행 단계 아닙니까? 뭐 예산 배정도 하고 뭐 파견도 하고 하겠죠. 예? 인원도 배출하고 그렇다면 실행 단계가 12월 2일이니까 3일 뒤에 예, 벌써 이미 훨씬 12월 훨씬 이전부터 무지개 공작은 이미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월 29일이 칼 858기 사건 발생일이니까 이미 안기부는 그 이전에 대한항공 858기를 가지고 사전에
온갖 음모와 어떤 조작을 구상했던 겁니다. 최소 이게 한두 달 준비해서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아니죠. 규모로 봤을 때는 그죠? 대선을 위해서 이미 그 해부터 가동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12월 2일 날 이것이 이제 실행이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결과를 보이죠. 자, 현지 수색이 지금 우리나라 정부 합동조사단이 11월 30일 날 사고 발생 그 다음 날 꾸려져서 현지에 갑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예, 이제 뭐 활동하는 현지 수색이 이제 시작이 돼요.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12월 5일자 신문을 보면은 수색 결과 전무 아무것도 지금 사고 위치도 모른다. 응?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근데 12월 2일 날 북한 테러로 이 사건을 계속 여론 조성하라. 88 서울 올림픽 방해를 위해서 북한이 이 사건을 저질렀다. 아니 이게 어떻게 나옵니까? 김현희는 어떤 상태였어요? 김현희는 한기부 발표대로 그죠? 이제 바레인 공항에서 이제 다른 나라로 가다가 붙잡혀서 바레인 경찰에 가서 이제 그때 이제 뭐 그 독약 앰플을 먹고 바레인 그 국군 통합병원에서 입원했다가 12월 4일 날 겨우 이제 수사 받기 시작해. 12월 2일 날은 김현희 입에서 88 올림픽 방해를 위해서 내가 테러했다. 이거 아무것도 안 나온 겁니다. 근데 어떻게 안기부는 그죠? 이걸 다 이 국내 언론에다 이걸 다 폭로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얘들이 이미 다 이것을 이렇게 다 시나리오를 짜놓고 이렇게 언론 플레이도 하고 또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또 활용도 하고 결국 무지개 공작이 이 안기부의 조작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결정적인 근거인데 혹시 이 문서에 대해서 이제 국정원이 됐죠. 네. 2007년도 정도면 입장이 혹시 나온 게 있나요? 국정원요. 네. 무지개 공작에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네. 없어요. 애들 할 말이 없죠. 네. 무지개 공작만 얘기하면 얘들이 경기를 냅니다. 이게 전문을 보면 더 기가 막힐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이제 점점 가면서 이제 얘기를 더 자세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조사부터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셨어요. 뭐 조사팀이 꾸려져 가지고 현지에 간 날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사고 조사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게 참 항공기 사고 조사는 우리가 아주 가장 기본적인 그런 어떤 원칙이 있거든요. 그 사고 조사, 항공기 사고 조사는 정부 부처가 있습니다. 정부 부처가. 국토교통부겠죠. 예, 지금 이제 지금 국토부지만 옛날 그 당시에는 교통부였어요. 교통부가 그 항공 철도 조사국이 있습니다. 항공철도조사국이요. 예, 그 당시에는 그 교통부 산하의 항공철도조사국이 이런 모든 항공기 사고는 다 거기서 담당하는 거죠. 지금 말하자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국토부 산하의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이 칼기 사고가 났을 때 정부에서 합동조사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부 직원이 다 빠져버렸어. 아예 배치를 안 했다는 예. 얘기예요. 한 명도 여기 조사단은 25명입니다. 한 명도 교통부 직원이 참여하질 않아요. 누가 가냐? 외교부, 외무부 차관보가 조사단장이고 외무부 직원, 노동부 직원, 경찰, 안기부, 대한항공 직원 18명 총 25명으로 조사단이 구성됩니다. 현지에 파견되는 조사단 얘기하는 거죠. 수색팀들이죠. 수색팀. 예. 근데 이게 25명도 이게 얼마나 웃기냐. 이게 정부 조사단이라고 했는데 아니 대한항공 직원 18명이 왜 갑니까? 대한항공은 민간 항공사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대한항공 직원을 빼면은 몇 명이에요? 정부 7명이야.
그죠? 정부 조사단은 7명이 불과합니다. 그럼 이게 뭐냐? 조사단은 이 구성을 봐도 애초부터 사고 조사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외무부가 왜 갑니까? 그죠? 외무부가 왜 가요? 외무부가 이 항공조사에 대해서 뭘 알아요? 아니 뭐 교통부가 혹시 같이 포함됐으면 외교부가 그래도 외국이니까 뭐 외교적인 뭐 편의 보장이나 이런 역할을 했을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교통부 자체가 빠졌다니까 좀 이상하군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교통부가 빠진 것은 일단은 정부가 항공기 사고에 대해 이 사고에 대한 조사 의지를 이미 예. 포기했다는 그런 하나의 어떤 상징이고, 그다음에 이제 안기부가 무지개 공작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무지개 공작이 이제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까? 조사단은 현지에서 수색하는 형식만 취하고 외무부 안기부는 바레인에 있는 김현희를 대선 하루 전에 12월 15일 날 김포공항으로 데려오면서 이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 그 김현희도 각본에 따라서 드라마틱하게 움직인 겁니다. 여기 제가 의문 나는 뭐 다른 거 다 의문이지만 경찰은 한국 경찰인데 왜 경찰이 갔을까요? 뭐 압송하는 역할? 예. 글쎄 그 이제 이것도 이 조사단원도요. 예. 이게 들쑥날쑥합니다. 아 조사가 다 이게 자료가 다 달라요. 아니 이게 자료가 다르게 나와요. 아. 그러니까 이게 조사단원도 안기부가 있는데 안기부 한 명이 갔거든요. 네. 한 명 갔어요? 예, 한 명이 갔는데 다른 자료는 안기부가 빠집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안기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김현희의 국선 변호사 안동일 변호사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꾸며내는 게 아니야. 아, 제가 볼 땐 저기 경찰 같은 경우에는 그 트랙에서 내려올 때 네. 부축에서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예, 경찰 아닌가요? 그 사람들 신원은 저는 왜냐면 안기부는 네. 뭐 그 자기들 신원을 공개 안 하니까. 이 사람이 안기부인지 경찰인지 그건 저도 그래서 모르겠죠. 얼굴을 공개했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들이 경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들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트랙에 나올 때 그 사람들이 그 현지가 바레인 현지에 갔던 사람으로 볼 수는 없어요 또. 왜냐면 여기 도착하고 나서 여기서 대기했던 애들이 안기부 애들이 들어가서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가서 데리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 조사단으로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대한항공 직원들은 왜 이렇게 많이 갔을까요? 그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합동조사단이 정부 합동조사단이 아닌데 이렇게 많이 보냈어요. 아니 그게 또 그것도 의문이네요. 네. 예. 자 그다음에 그 합동조사를 어떻게 이제 12월 1일 날 도착한 건가요 현지에? 뭐 이제 11월 30일로 돼 있습니다. 현지에 들어간 거는 네네네. 이제 뭐 근데, 방콕에 이제 처음에 갔죠. 방콕에다가 예. 그 베이스 캠프를 쳤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현지에서 그 조사단이 뭐 활동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사고 위치가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황이었는데 네네. 국내 언론에서는 벌써 이제 보도가 뭐 북한에 의한 항공기 테러다 뭐 네. 이렇게 막 연일 대대적으로 보도했죠. 연일. 했는데 이게 이 부분이 어떤 건지 아까 뭐 무지개 공작하도 말씀하셨는데 좀 네.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이 무지개 공작이 이제 12월 2일 날 실행했다라고 돼 있지만 실제는 그 전에 이미 그 어떤 공작을 위해서 움직였던 사람들은 사전에 서로가 다 어떤 그 이제 스탠바이 딱 돼. 스탠바이 된 상태에서 이제 준비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 이제 그 무지개 공작 그 내용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한 테러, 남한의 대선 개입, 88 서울 올림픽 공해 방 이게 세 가지가 이제 공작의 내용인데 이 공작을 처음으로 실행한 사람이 누구냐? 대한항공 조중훈 회장입니다. 이 공작에 따라서 움직인 사람이 그렇죠. 대한항공 조중훈 회장이 11월 30일 날 버마 현지로 갑니다. 그 조사는 아닌데 갔어요? 아 갔어요. 왜냐면 자기 뭐 그 항공기의 사건이니까. 그 조정훈 회장이 도착하자마자 그날 30일 날 폭탄 테러,
폭탄 테러다. 아니 지금 이게 사고 지금 이 장소도 모르고 사고기도 아직 못 봤는데 네. 폭탄 테러를 먼저 인터뷰를 합니다. 이게 무지개 공작대로 그죠? 첫 신호탄이 터진 거죠. 네. 다 무지개 공작을 예? 다 인지하고 간 겁니다. 그 혹시 날짜를 차고 했던 거 아닐까요? 2일부터 하라 그랬는데 글쎄. 가자마자 네, 그러니까 이미 12월 2일 날 실행해야 되는데 얘들이 벌써 이게 아마 좀 미리 서둘러서 그다음에 대한항공 사장 조중건 네. 사장이 또 국내에서 또 인터뷰합니다. 폭발 추정. 규정.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사고 지역도 모르고 이게 육지인지 해상인지 사고가 난 곳이 그것도 전혀 지금 알지 못해서 우리나라 조사단이 수색팀들이 지금 육지에서 그죠? 밀림지대에서 지금 그 잔해를 찾으러 갔는데 어떻게 대한항공 회장과 사장들은 이 사고의 그 원인 폭탄을 테러라고 이렇게 하는지 이게 이미 이것은 다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두 번째 바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전두환입니다. 네. 저는 전두환 대통령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아요. 이 쿠데타 했던 놈들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박정희도 그렇고. 전두환이죠. 네, 전두환이가 12월 2일 날 청와대 국무회의를 통해서 북한 테러 추정 운운을 합니다. 전두환이야말로 이 무지개 공작 실행 계획에 딱 맞게 날짜를 잡았네요. 네, 아주 전두환은 뭐 그 원칙대로. 그리고 외무부 장관, 문무부 장관, 조선일보 이런 방송과 언론들이 이제 연일 12월 2일부터 딱 맞춰서 북계 지령 폭탄 테러로 확대 재생산하고 그것이 기정사실이냐 엄청난 보도를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 발언을 보도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제 확대를 시켰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고 조사의 진행과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정말 북한 테러로 몰고 갔다면 저도 이해가 되지만 그죠? 이게 사고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그쪽으로 몰고 가니까 저는 그래요. 북한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하지 않고 거짓말만 해대는 전두환과 안기부를 제가 비판하는 겁니다. 이런 거네요. 예를 들면은 이게 확인이 됐단 말이죠. 사고 위치가 확인이 되고 사고 원인이 대략적으로 어떤 뭐 공중 폭발인 것 같다. 그래서 결국 조사해 보니까 그런 거니까 결국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하면 네. 뭐 아유 좀 수긍할 수가 있죠. 아닌데 조사 자체가 안 됐는데 애초부터 그런 얘기시군요.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사고 조사가 이제 소관부서가 교통부라고 하는데 이제 안기부가 외교부가 주도했다. 뭐 이런 얘기 있고. 근데 이제 외무부 안기부가 이거를 주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죠. 외무가 왜 이걸 주도했을까? 거기다 항공기 사고 조사 115명이 항공기 사고로 지금 이게 오리무중이고 정말 이 엄청난 큰 사건이었는데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바레인에서 김현희가 이제 잡혔다고 하는데 바레인에 있던 김현희를 한국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멋진 그림이 필요했어요. 이게 무지개 공작의 각본입니다. 그 당시에 그 교통부 항공조사국에 근무했던 그 직원을 제가 한번 만났습니다. 이 사건 당시에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분이 그 제가 알기로 2007년도까지도 그 조사하고 있었어요. 예, 그럼요. 거기서 꽤 국장까지 갔던 분이에요. 그분이 저를 만났어요. 두세 차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들은 이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조사에 나서지 못했다. 막았던 얘기네요. 그러니까 나서지 못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예 정부에서 그 차출하지 않았다. 이거 자동적으로 발동을
해야 되는 건데 그죠? 사고 그렇죠. 나면? 당연히. 그 자기들은 뭐냐, 자기가 뭐였냐, 그 당시 말단 직원인 것 같았어요. 네. 팩스로 전송받고 복사기만 돌렸다고 했어요. 그 사람 실제로 그 증언했습니다. 그냥 복사기만 돌렸다. 그러니까 왜 교통부는 사고 조사에서 외무부와 안기부 뒤치다거리만 했다는 겁니다. 외무부는 그 바레인에 있는 그 김현희를 네. 인수를 위해서 협상을 하고 데려와야 된다는 그 어떤 목적. 그리고 미국의 협조 아래 이 김현희를 데려올 때 우리나라는 그 당시 바레인하고 우리나라는 그 범죄인 인도 협정이 안 돼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미국의 그 당시는 누구였냐면은 레이건이었어요. 레이건 정부가 엄청나게 도와줍니다. 응? 중간에서. 네, 네. 그래서 바레인 정부에다가 응? 김현희를 인도에 주라고. 그래서 외무부가 그래서 가동이 된 겁니다. 김현희를 데려오는 것이 네. 목적이었어요. 그러긴 안기부가 움직이기도 그렇고 네. 외무부가 어쨌든 형식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김현희 인도 협상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해서 외교적으로 성과를 거뒀다라고 신문에도 크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조사가 목적이 아니라 아니죠. 이 조사단 자체는 네. 이렇게 김현희를 데려오는 게 기본 초점이 맞춰있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115명의 그 승무원과 탑승객들의 그 목숨은 그 당시 우리나라 정권, 전두환 정권에서는 다 그냥 쓰레기처럼 취급한 거죠. 다 버려진 네. 대선을 위해서. 자 이제 아까 이제 의문 중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사고 발생, 항공기 사고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네. 굉장히 큰 사고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사고 조사 기간이 굉장히 길단 말이죠. 그럼요. 최소한 2년 정도, 네, 2년 이상은 엄청난 원인과 네. 그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네. 더 걸리는 것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이 사고를 보면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전혀. 그래서 좀 비교를 해가지고 네. 일반적인 사고하고 말씀해 주세요. 예, 이 항공기 사고를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참 다른 나라 항공기 사고를 쭉 보면은 정말 얼마나 철저하게 네. 예, 이거에 대한 그 사고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데 우리 이 칼 858기는 전혀 그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게 객관적으로 나옵니다. 우선 그 공교롭게도요. 네. 이 칼 858기 사건 전날이죠. 전날 11월 28일 네, 날 11월 28일 날 네, 네. 남아공 소속 보잉 747 SA라고 합니다. SA 295. 그 남아공 비행기 인도양이 추락합니다. 사고가 많았나 보네요, 이 당시에 또. 예. 근데 그 남아공 그 비행기가 그 사고 난 지점이요. 예. 수심이 4,400m입니다. 4,400. 예, 인도양 한복판이니까 네, 네. 거기서 블랙박스 찾았어요. 응? 그리고 잔해도 네. 많이 찾고 탑승객들도 상당수 수습됐습니다. 시신 수습했다고. 네. 예. 칼기 사고가 난 이 지역의 수심. 안기부 발표에 따른 수심을 저희들이 봤어요. 몇 미터냐? 70m입니다. 북위 14도 45분, 동경 95도 38분. 그 안기부가 발표한 그 위치의 수심이 수준 보면 예, 70m입니다. 음. 그죠? 인도양 남아공 비행기는 4,400m에서도 블랙박스를 예. 다 발견하고 시신을 찾았는데 70m 되는 그죠? 이 얕은 수심에서 블랙박스 못 찾고 115명 시신 한 구도 못 찾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나라가 남아프리카보다 못한 그러한 그 나라냐 이거죠. 그리고 네. 이제 이거랑 가장 제가 많이 비교하는 것 중에 페남 예. 103기가 있습니다. 페남은 그 미국 펜아메리카 네. 약자 아니야, 그죠? 그 미국 비행기인데 이거를 페남은 스코틀랜드에서 그 테러 사건으로 폭파됐거든요. 스코틀랜드 상공에서 미국으로 가다가 네. 여기에 그 조사 부서가 교통부입니다.
그리고 FBI, CIA 다 동원됐고 음. 영국 항공조사국 이 동원됐고 총 네. 5개 기관이 이 테러 폭파에 동원돼서 1년 7개월 동안 조사를 해서 블랙박스 찾고요. 예. 그리고 탑승객 승무원 295명 중 249명을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10명이 실종됐어요. 그리고 기체 잔해를 90%다 찾아내서 복원시켰습니다. 이것도 폭파 사고라는 거죠? 예, 똑같은 폭파 사건입니다. 음. 이 폭파의 그 양이나 이것이 비슷하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근데 칼 858기는 어땠습니까? 조사 기간 딱 10일. 블랙박스 못 찾고 115명 시신 발견 전무. 기체 잔해 발견 제로. 나중에 얘기하면 그 구명포트 하나 나왔다거든요. 네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이게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네. 세계 항공 사고의 전무만 얘기네요. 없죠. 그렇죠? 예. 이런 사건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올해 28년 네. 그 세월이 지났지만 이거를 손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이렇게 모든 진실을 덮고 전두환 안기부, 김현희 이런 자들이 그냥 온갖 거짓말로 이렇게 이 사건을 그 수사했고 조사하고 또 사법부도 엉터리로 재판을 해서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가족들의 그 가슴에 한을 맺히게 했던 사건이라 이거는 손을 못 놓은 겁니다. 이거는 일베라든지 이렇게 어떤 그 수구 세력이라도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말 그 자기 국민들을 버리거나 이렇게 벌레 취급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정권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살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8년 동안 오직 이 사건의 진상규명에서 우리는 불철주야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부 마치고 2부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네.